29번부터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Conditioned Place Preferenc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 세 단어가 다 지금 대문자죠. CPP. 이런 건 일종의 고유명사라고 봐도 돼요. 그냥 어떤 명칭인 거죠. 어떤 이름. 그래서 이거를 뭐 조건화된 장소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고 그냥 CPP라고 그냥 봐도 됩니다. 왜?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줄 거니까. 자, 아무튼 이 Conditioned Place Preference라는 건 하나의 방법 of finding out what animals want니까 동물들이 이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동물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 하나의 방법이래요. 이 CPP라는 게. Researchers train them to associate one place with an experience such as food or loud noise예요.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단어는 요 associate죠. associate는 동사로 관련짓다, 뭐 연관시키다. 보통은 뒤에 with랑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A를 B랑 연관시킨다. 이렇게 보면 좋아요. 자, 보시면 이 연구자들이 이제 그 동물들이 되겠죠? 이 동물들을 트레이닝을 막 시켜, 이렇게 훈련을. 자,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 한 장소를 어떤 경험이랑 관련을 시켜,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음식이 됐던 혹은 뭐 큰 소음이 됐던 간에 어떤 한 장소를 음식이나 뭐 소리와 같은 것으로 연관을 딱 시켜. 그리고 또 다른 장소를 또 뭐랑 연관시켜? With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예요. 완전히 다른 무언가. 그런데 뒤에 나와요. Usually where nothing happens. 어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거랑 연관을 시킨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장소는 동물들이 음식이든 소음이든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랑 연관을 시키고, 자, 두 번째, 또 다른 장소를 연관시키는 건 그 장소는 어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일종의 지금 두 장소를 비교하고 있는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장 가시면요. The two places. 이 두 장소는요. are made obviously different.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그쵸?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이런 음식이나 어떤 소리가 있는 곳,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곳. 요거까지 뭐 괜찮고, to make it as easy as possible for the animal to 따라랑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이런 거죠. it, 그 다음 for, 그 다음 to죠. 이제 이 for to, 이 세 가지가 세트로 나오면 이제 가목적어 혹은 가주어가 되죠. 그런데 여기 주어 자리가 아니잖아. 이거는 가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it은 뜻이 없는 형식적인 가목적어. 진짜 목적어는 얘. 후부정사 이하. 그리고 얘는 의미상의 주어. 요거는 자연스럽게 좀 터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저 해석을 하면은 as easy as possible for the animal이니까 이 동물이 최대한 쉽게 뭘 하고 싶은 거야. 뭐 make 하려는 거죠. 어떤 걸 make 하는 거예요? To associate each place. 각각의 장소를 또 연관시키죠. associate with. 뭐랑 연관시켜? 그곳에서 it에게 일어나는 일을. 여기서 it은 당연히 애니멀이 되죠. 자신, 동물 입장에서 자신이죠. 동물 입장에서. 이 동물들에게 이제 일어나는 일을 각각 장소에서 연관시키는 걸 최대한 쉽게 만들려고, 가능한 한 쉽게 만들려고 확실하게 명확히 이 다르게 장소를 꾸민 거죠. 하나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곳. 2번 문장에 이어서 이 3번 문장까지 쭉 설명을 이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the animal's preference for being in one place or another. 동물들이 선호하는 거. 한 장소에 있거나 혹은 또 다른 장소. 지금 두 가지 장소가 나왔죠?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장소든 이쪽 장소든. 여기 있는 거에 있어서 동물이 선호하는 것은 measured. 측정이 되죠. 선호도가 이제 측정이 돼요. both before and after each experiences in the two places. 이제 이 두 장소에서 이 동물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거 전후로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에는 얘가 반응을 어땠는지, 여기서 경험하고 나서 또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거를 비교해가지고 측정이 된다는 것이겠죠. 다음 5번 문장. 만약에 변화가 있대요. 자, 어떤 변화냐면 in where the animal chooses to spend its time for the reward입니다. 어떤 보상을 위해서, 좋은 말 해주고 있네요. 어떤 보상을 위해 이 동물이 자신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여기 where이니까 장소의 느낌이 있죠. 여기에 the place가 생략이 되어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어떤 장소, 어떤 곳인데 이 동물이 자신의 시간을 보내기로 자신이 여기에 머물러야지 하는 장소 있죠? 그 장소에 대한 변화죠. 그것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 this는 항상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 대절 이하를 제시해주고 나타내주는 겁니다. It liked the experience and is trying to live it 이시죠. 자, 요 it은 동물이고요. 동물이 경험을 좋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이거는 experience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 5번 문장에 이 앞부분이 해석상으로만 딱 하면은 살짝 애매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뭐 확실히 약간 조금 애매하죠. 확신이 안 서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요약을 해주면 결국은 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쭉 봤을 때 처음에는 이 동물이 뭐 A가 있고 B가 있어. A는 보상이 있는 곳, B는 아무것도 없는 곳. 자, 그런데 이 A로 들어갔더니 이 애가 여기 좀 있으려고 해. 머물려는 막 그 시간이죠. It chooses to spend its time이니까. 그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동물에게. 그러면은 이 동물은 A라는 장소를 좋아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이거를 이 말이 좀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시고요. 다음 6번. conversely죠. 반면, 거꾸로 말하는 거니까 반면 만약에 동물이 이제 a voice, the place, the stimulus appeared. 이 stimulus appeared가 앞에 나와 있는 place를 꾸며주는 구조. 아이고, 이렇게 됐네요. 자극이 이제 등장했어. 새로운 자극이 딱 나타난 거야. 그러한 장소를 이제 피하려고 해. 피하려고 하면 그리고 다른 장소를 더 선호해. 어떤 장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장소. 앞에 나와 있는 it은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동물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it은 앞에 나와 있는 이 스티뮬러스가 됩니다. 이런 대명사 조심하셔야 돼요. 좀 신경 쓰면서 잘 잡아야 됩니다. 다시 보면 아무튼 이 장소를 더 선호하기 시작을 해. 어떤 장소? 이 새로운 자극을 경험하지 못했던 장소. 막 싫어. 막 피하려고 해. 그러면은 당연히 이건 어떤 결과? That it found the stimulus unpleasant. 이제 그 자극이 unpleasant. 싫은 거죠. unpleasant는 뭐 기쁘지 않은 거니까. 뭐 불쾌한도 괜찮고. 아무튼 싫어하는 겁니다. unpleasant는. 이런 느낌으로 6번을 잡아주시고 5번이랑 반대말이죠. 다음 7번입니다. 이제 상세한 예시가 나와요. 자, mice with cancer예요. 암이 있는 쥐, 암에 걸린 쥐. 암에 걸린 쥐들은 이러한 선호도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장소에 대한 선호, 어떤 장소? They have been given morphine. morphine이라는 거를 have been given이니까 받은 거죠. morphine이라는 걸 투여받은 거야. 근데 morphine은 a drug used to relieve pain이에요. 진통제 같은 거죠. 이제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약을 투여받을 수 있는 곳에 더 오래 있고 싶어 했어. 이거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거니까. 암에 걸렸으니. 레럴델이네요. 비교하고 있죠. 뭐가 아니라 where they have received saline. 이 sailine이라는 건 각주에 나왔죠. 식염수. 식염수를 투여받는 곳보다. 그러니까 암에 걸렸으니까 식염수 이런 거 saline 필요 없는 거야. 이 몰핀만 바라고 있는 거지. whereas 반면 건강한 쥐들은 developed no such preference. 어떠한 뭐 선호도 없었다라는 거죠. 암에 걸렸으니까 아프니까 이런 걸 받고 싶어 했던 거고 정상적인 쥐들은 그냥 뭐 딱히 선호도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8번. 이것은 즉 방금 했던 이 앞에 있는 내용 이 this가 suggest that the mice with cancer wanted the morphine. 너무 당연한 말하고 있죠. 이 암에 걸린 쥐가 몰핀을 원했다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나타냅니다. 30번 또 들어가 볼게요. 자, near the equator. equator. 요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단어. 적도란 단어예요. 적도. 적도 근처에 많은 이제 새의 종은 many species of birds니까 많은 새들의 종류가 breed all year round. 이 breed라는 건 새끼를 낳는 거죠. 번식하는 거. 그리고 all year round니까 1년 내내.
이제 1년 내내 이 새들이 새끼를 잘 낳는 거예요. 이 적도 부근에서는. 근데 in temperate and polar regions예요. temperate는 온화한이라는 뜻이 있죠. 온화한 지역과 그리고 극지방이죠. 극지방에서는 breeding seasons of birds are often sharply defined입니다. 이 breeding season이라는 거는 당연히 번식 시기가 되겠죠. 번식 시기. 번식 시즌이니까. 이 새들의 번식 시기는 are often sharply defined니까 완전 뚜렷하게, 완전 날카롭게니까 뚜렷하고 분명히 구분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분명히 정이 내려진다라고 여기서 하기보단 이 번식 시기가 완전히 뚜렷하게 제대로 구분이 된다 정도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고 They are triggered mainly by changes in their length예요. 다시 다음 문장 보시면 They are triggered mainly by changes in their length입니다. 자, 여기서 they가 누구죠? 여기 나와 있는 breeding seasons가 되겠죠? 번식 시기. 그러니까 번식 시기가 트리거 되는 거니까 트리거는 어떤 걸 촉발하고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식 시기가 이런 식으로 주로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진다. 뭐 주로 이런 것 때문에 결정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어떤 것 때문에? 변화 때문에. 어떤 변화? day length네요. day가 낮이죠. 낮. day and night 할 때 낮과 밤. 이제 낮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가 특히 여름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여름에 해가 길죠. 겨울에 해가 짧고. 그리고 이제 낮의 길이 그거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뭐가? 번식 시기가. 다음 4번. If all goes well이에요. 만약 모든 것들이 되게 뭐 좋아. 쭉쭉 그냥 생각대로 예상대로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잘 된다면 결과는 어때요? That birds raise their young when the food supply is at its peak입니다. 되게 좋은 말을 해주고 있죠. 당연히 모든 것들이 잘 되면 결과는 새들이 자신들의 새끼를 양육을 해요. 키워. 언제? 음식의 공급이 피크일 때죠. 그러니까 음식 공급이 제일 원활할 때 이제 자신들의 새끼들을 좀 잘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다음 5번 문장이요. 대부분의 새들은요, are not simply reluctant to breed at other times, but they are also physically incapable of doing so입니다. 자, 일단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not simply, but. A뿐만 아니라 B도 정도로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새들은 아죠. 현재 시제예요, 여러분. 현재 시제. 현재 시제가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실이죠. 일반적인 사실. 자, 대부분의 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 대부분의 새는 reluctant는 싫어하는 거예요. 꺼려하는 거. 뭘 싫어해? 다른 시기에 새끼를 낳는 걸 좀 꺼려해. 이 다른 시기가 뭐예요? 그럼 다른 시기. 또 글의 문맥을 봤을 때 4번 문장에서 음식의 공급이 원활한 시기가 아닐 때를 말하겠죠. 음식의 공급이 좀 힘든 시기를 말하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새는 또한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하기가 incapable 보니까 캔낫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먹을 게 없는 시기, 먹을 게 조금 어려운 시기, 그때 새끼를 키우는 것들을 되게 꺼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어때요? 신체적으로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다음 문장 또 보시면요. This is because예요. this가 나왔네요. this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거의 5번 문장이죠. 새들이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새의 reproductive system이에요. 자, reproductive는 번식하는 거잖아요. 번식. 그러니까 번식 시스템, 뭐 번식 기관, 뭐 번식 구조, 뭐 다 괜찮습니다. 자, 새들의 어떤 번식 기관이 shrinks, 축소가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겁니다. 이때 줄어들기 때문인데 또 이러한 사실이 which helps flying birds save weight죠. 날고 있는 새들을 무게를 더 세이브할 수 있게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새들이 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날 수 있도록 무게를 줄여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 번식 시스템이 shrink 했으니까. 6번 흐름이 이해가 되시나요? 5번에서 6번으로 넘어오는. 다음 7번 문장 바로 보시면 The main exception to this rule are nomadic desert species예요. 저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 R라는 애가 좀 이상하죠. 왜? 분명 주어는 단수인데 아가 나왔으니까.
그럼 잘못된 건가 하지 마시고 뒤에가 주어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Nomadic Desert Specials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그 새들 종이 되겠죠? 얘네들이 이러한 규칙의 어떤 메인, 대표적인 예외가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러한 규칙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대부분의 새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얘 이제 예외가 되는 게 Nomadic Desert Specials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다음 8번 문장 또 보시면요. This can initiate their breeding cycle within days of rain이에요. 보시면 여기 뒤지니까 마침 굵은 글씨가 있네요. 이 Nomadic Desert Specials를 말하겠죠? 그대로 쭉 이어지니까 이 사막에 있는 유목 생활을 하는 이 새 종은 시작할 수 있어. 자신들의 번식 주기를, 즉 번식할 수 있다는 거죠. Within days of rain인데 자, 비가 오고 나서 며칠 안에예요. 비가 오고 나서 며칠 안으로 자신들의 번식 주기를 시작할 수 있다. 비가 왔을 때 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It is for making the most of the sudden breeding opportunity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Make the most of.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야. 뭘? 그 갑작스러운 번식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일까? 여러분, 얘네들이 누구예요? 사막에 있는 친구들이 사막에 있는. 사막에 비가 잘 안 오죠. 사막에 딱 비가 올 때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기회인 거야, 걔네들한테. 그래서 그때 번식을 확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요 8번, 9번이. 괜찮죠? 다음 문장 보시면 또한 이 다양한 종들은 나누어요. 자신의 번식 시기를 in different ways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다 와갑니다, 여러분. 다음 문장 볼게요. 이 대부분의 seabird니까 바다에 사는 새들이라고 할게요. 바다새들. 얘네들은 기르는데 싱글 브루드만 길러요. 싱글은 only one이죠. 단 하나. 그러니까 이제 브루드인데 이 브루드는 이제 새들이 이제 새끼가 태어날 때 한 무리로 이제 몇 마리씩 이렇게 태어나죠. 한 마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한 무리의 새끼들만 보통은 기른다는 겁니다. 여기 11번. 다음 보시면 그런데 따뜻한 지역에선 송버드는 이제 노래하는 새, 명금이라고도 한대요. 이 명금이 may raise several families in a few months. 얘네들이 이제 하나가 아니에요. 싱글이 아니라 several입니다. 몇 개. 근데 패밀리가 나와요. 여기서 패밀리는 가족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 어린 자녀를 말할 때 패밀리한 단어를 이렇게 써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자녀가 아니라 한 브루드의 느낌이 아니라 여러 브루드, 여러 자녀를 이제 몇 달 안에 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송버드가. 마지막 문장 보시면 in an exceptionally good year. exceptionally good이니까 엄청 좋은 거야. 유독 올해는 뭔가 되게 좋은 해야. 자, 그때는 a pair of house sparrows. 자, house sparrows니까 어떤 참새의 종이 될 것 같죠? 이 참새의 종. 얘네들은 a kind of songbird. 명금의 어떤 종류인 이 house sparrow라는 이 종은 can raise successive broods through a marathon reproductive effort예요. 아이고, 읽기도 어려운 이 마지막 문장. 보시면은 유독 되게 좋은 해에는 이 종이 기를 수 있어. successive brood니까 연속적으로 이제 하나의 싱글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제 이 새끼들을 기를 수 있어. 뭘 통해서? 마라톤 reproductive effort가 나오죠. 마라톤이란 말이 왜 나올까? 여러분, 마라톤이 뭐예요? 긴 거리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달리는 게 이렇게 마라톤이죠. 그러니까 마라톤과 같은 번식 노력이죠. 즉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 그런 걸 통해서 연속적으로 많은 새끼들을 기를 수 있다라는 말로 이 글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31번 또 시작을 해볼게요. 한 가지 요소가 있대요. 자, 어떤 요소냐? That may hinder creativity. 창의력을 막는 거죠. 방해하는 걸 hinder이라고 합니다. 창의력을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요소는 unawareness예요. 이제 awareness는 의식하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고 알고 있는 건데 앞에 on이 붙었죠. 그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다. 뭘? 리소스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리소스는 어떤 필요한 자원이죠. 어떤 무언가 할 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리소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거야. Required in each activity in student learning.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무언가 배우는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창의력이 방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다음 2번. 종종 학생들은 be unable to니까 그냥 cannot. 학생들은 뭘 못해? Identify the resources they need 해요. 똑같은 말 또 해주고 있죠? 여기서 identify는 어떤 무언가를 확인하고 인식, 식별 이런 느낌이 identify죠? 그러니까 cannot identify가 뭐예요? unawareness인 겁니다.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몰라. 뭐가 필요한지 몰라. 자신들이 필요한 이 자원이 뭔지. To perform the task required of them. 똑같은 말 또 하고 있죠.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거죠.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이 과제가 있어. 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거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들이 필요한 이 자원이 뭔지 모르는 거야. 1번, 2번 문장 어때요? 둘 다 똑같은 문장이죠. 다음 3번. Different resources may be compulsory for specific learning tasks. 까지 한번 끌어볼게요. 다양한 이 자원들, 필요한 것들은 compulsory 할 수도 있어요. 이 compulsory는 어떤 뭔가 필수적인 느낌, 뭐 의무적인 느낌, 뭐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이고 특정한 학습 과제에 있어서 어떻게 필수적일 수 있다는 거죠. 뭐 당연하죠, 여러분들. 뒤에 나오지만 뭐 실험을 하던 아니면 뭐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던 어떤 자료들이나 아니면은 뭐 인력이 될 수도 있겠고 엄청나게 다양한 그런 리소스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recognizing them. 여기서 them은 리소스가 되겠죠. 다양한 리소스. 그것들을 recognize. 알고 있는 거죠. awareness 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는 거. 그거를 알고 있는 것은 더 단순화시킬 수 있어. The activities performance. 그 활동 수행할 수 있는 걸 더 단순하고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되게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글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it may be that students desire to conduct some experiments in their project.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학생들이 desire to는 그냥 want to입니다. 바라고 있어요. 뭐 하고 싶어? 좀 실험을 하고 싶네? 자신들의 프로젝트에서 좀 실험을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한번 이걸로 들어보자. There must be a prior investigation. prior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죠. 요건 이제 이전에 정도. investigation은 조사하는 거죠. 연구하는, 이게 investigate. 그러니까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must가 있으니까 좀 뉘앙스가 강해요. 반드시 사전조사 해야 돼. 자, 뭘? of whether 이하. whether는 인지 아닌지 어떤 여부를 말하죠. 여부. 자, 이 학생들이 will have access.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실험실. 즉,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장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케미컬 쓰니까 어떤 화학물질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실험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 문장입니다. It means preparation is vital for the student to succeed 예요. 자, 그것은 의미합니다. 여기서 it은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it은 원래 단수 명사를 가리키죠. 뒤에 이렇게 뭐 it 가주어나 이때 가주어가 있지 않는 이상은 보통 단수 명사를 가리켜서 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조사. 근데 사전조사를 좀 넣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해요.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릴 건 아닌 것 같은데 간혹가다 이제 이 또 this와 that처럼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경우들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뭐 봐도 틀리진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아무튼 그 의미는 이 준비한다는 거, 대비하는 게 preparation이죠. 이 preparation이 엄청 중요해. vital은 very important예요. 엄청 중요해. 학생들이 succeed는 성공하고 제대로 하는 거잖아. 학생들이 성공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선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 And it may be about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여기서의 it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preparation이 되겠죠? 이 대비라는 것이 may be about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이다. 근데 about은 여기서 대한 것도 괜찮고
about의 느낌은 중요하다는 뜻이 있죠?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인적 자원 그리고 financial, 이제 돈이죠, 돈. financial은 금융, 재정적인 건데 돈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돈 같은 건데 뒤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laboratory technicians. 이제 이게 실험실에서 학생들의 실험을 도와줄 전문가가 되겠죠? 기술자니까. 요게 human resource가 되겠고요. 그리고 monitor purchase chemicals. 화학물질, 실험에서의 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거를 구매할 돈. 이게 financial resource가 되겠죠. 그리고 장비까지. 장비도 구매를 하던 대여를 하든 돈이 필요하죠. For their learning. 그들의 학습을 위해서. Where applicable인데 이제 이 applicable은 뭔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경우에 이런 장비까지도 좀 포함할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할 수 있다. 라는 게 6번 문장. 다음 7번. 비록 이 자원 중 일부가 required for a task. 어떤 과제하는 거에 있어서 필요한 이 자원 중 일부가 may not be available. 좀 이용이 불가한 거야. 원래 이 장비가 필요했는데 좀 빌리지가 못해. 실패했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identifying them in advance. 미리 그거를 아는 것은 이제 학생들의 창의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It may even lead to changing the topic, finding alternative resources and other means. 이제 어디까지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주제를 바꾸자.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대안이 될 만한 다른 자원, 다른 필요한 거 찾아보자. 아니면 다른 수단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까진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32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 번역가들이 feel some pressure, 일부 약간의 좀 압박감을 느껴요. From the community of readers. 독자들의 어떤 커뮤니티로부터 약간의 압박이 있대요. For whom they are doing their work입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for whom이 있죠? 이 독자들 한 번 더 꾸며주는 거긴 한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좀 보면 되냐? 여기서 they는 translators잖아요? 번역가들이 자신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즉 번역을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for readers를 위해 하는 거죠. 독자들을 위해. 그러니까 이 번역가 입장에서 자신들이 번역을 하는 이유는 독자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그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부합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적인 맥락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실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겠죠. 근데 그런 거로부터 일종의 좀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번역가가. 다음 2번. 그리고 모든 이 번역가들이 arrive at their interpretations예요. 자신들의 이 해석에 도달을 하거든. 근데 in dialogue with other people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자신이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2번 문장이 일종의 주제 문장과 가깝고 비슷한 말이 반복이 되죠. 다음 문장 보시면요. The English poet Alexander Pope. 알렉산더 포프라는 그 영국의 시인이 있었대요. 자, 이분이 had pretty good Greek. 그리스어 되게 잘했어. pretty good이니까. 꽤나 잘했어. 예시가 나오고 있는 게 보이죠? 이번 문장에. 혼자 한 게 아니다. with other people과 했다. 자, 그런데 when he set about translating. 이 set about이라는 단어는 좀 볼게요. 요거는 어떤 무언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start to do. start doing 이라고 보도 괜찮겠죠? 어떤 무언가를 하기 시작한 게 set about이에요. 자, 뭐 하기 시작했어? 이제 호머르라는 사람의 일리어드로 볼까요? 일리어드라는 작품을 번역을 딱 시작을 했거든. 언제? 18세기 초반에. 자, 그때 그는 he was not on his own. 본인이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not on his own이니까. 이거에 대한 예시니까 다른 걸 참고했겠죠. 대화를 했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했다거나 그런 말이 쭉 전개가 될 거예요. 다음 4번. He had Greek commentaries to refer to. 자, 그는 이제 그리스어로 된 어떤 참고 문서들을 많이 봤다는 거죠. 가지고 있었으니까. And translations. 그리고 번역본. That
had already been done in English, Latin, and French. 프랑스어, 라틴어, 영어로 이미 번역이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었어. 참고했다는 거겠죠? And of course, he had dictionaries. 그리고 당연히 사전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즉, 참고하고 있었다. Translators always draw on more than one source text.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자, 번역가들은 항상 더 많은 걸 끌고 온다는 거예요. draw 하는 거니까. 뭐보다? 하나의 소스 텍스트보다. 쉽게 말하면 다양한 거에서 다양한 걸 참고해가지고 많은 걸 보면서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음 6번. 자, 심지어 언제? The scene of translation. 번역하고 있는 그 씬이 있어요. 딱. 번역의 어떤 장면? 이 번역을 하는 상황? 다 괜찮죠. 그 상황이 있는데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Just one person. 한 사람밖에 없네? 번역가가 되겠지? 이 한 사람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이 펜도 들고 있고 종이도 들고 있고 그리고 번역 중인 책을 들고 있어. 이러한 상황조차도 혹은 또 어떤 상황조차도 is just one person translating orally for another. 다른 사람에게 orally니까 말로 구두로 번역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딱 있어. 이런 상황조차도까지가 이제 부사절이에요. 여기까지가 좀 기니까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문장 구조랑. 그런데 이 상황조차도 that person's linguistic knowledge. 자, 이 사람의 언어적인 지식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Lots of other texts and other conversations. 똑같은 말 또 하고 있지. 다른 텍스트랑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온 거예요. 즉 뭐예요? 본인이 다 하는 게 아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자, 여기 3번 문장에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많은 거 참고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 with other people 했다. 똑같은 말이 지금 6번까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his or her idea예요. 자, his or her이라는 건 그나 그녀가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대상에 성별을 굳이 붙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선 이 어떤 번역가가 되겠죠? 번역가. 자, 그 사람의 생각. 이 번역의 목적에 대한 생각. 이것이 이제 영향을 받겠죠. 뭐에 의해? 어떤 기대치, 예상치에. 누구의? The person or people it is for. 그 번역이 이제 for, 위한? 이라기보다는 여기선 향하는? 그러니까 번역이 그 보는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나 특정한 사람이나 이 사람들의 이제 기대치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7번 문장이 조금 어렵다면 첫 번째 문장 있죠? 이거랑 거의 비슷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번역가들은 약간의 압박감을 느껴 자신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을 위해, 독자들을 위해 어떤 대상을 두고 번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스타일,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그 문장이 비슷하게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8번. In both these senses, every translation is a crowd translation. 자,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는 sense. 이 sense가 어려운 단어긴 하죠. 맨날 감각이라고 하면 이제 틀리는 거고 여기서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meaning이에요. 사전에 치면 meaning이라는 뜻이 나와요. 이런 두 가지 의미에서 모든 번역은 crowd translation, 군중 번역이다. 군중이라는 말이 뭐죠? 군중? 군중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죠. 아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여럿이서 많은 걸 참고하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 상호작용한다고 했죠. 그걸로 이렇게 빈칸을 뚫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번역은 군중 번역이다. 어떤 거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의미에서,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두 가지 이 의미, 두 가지 측면 정도로 의역해도 되지만 요거는 이제 하나는 본인이 번역을 한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읽을 사람들, 앞으로 어떤 대상들이 있겠죠? 독자들. 이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